안녕하세요. 중국의 아름다운 여행지와 역사 문화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뚱딴지 채널입니다. 오늘날 시안에는 세계적인 대도시로 명성을 떨쳤던 당나라 때 모습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성벽 안쪽의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닦은 거리의 기틀이 당나라 때 만들어졌고, 성벽 바깥에 지은 대자은사는 당나라 3대 황제였던 고종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지은 황가 사원입니다. 근교에는 고종과 그의 부인이자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자 황제였던 무측천의 합작묘인 걸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나라 때 건축물이 가장 다양하게 남아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화청지입니다. 화청지는 시안에서 동쪽으로 30km 떨어진 이산 아래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3000년 전 주나라 때부터 당나라 때까지 황제와 조정의 대신들이 애용하던 온천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나라 6대 왕이었던 현종과 양귀비의 로맨스 무대로 유명합니다. 원래 양귀비는 현종의 며느리였는데 황후를 잃은 시아버지의 눈에 들어서 그의 비가 되었습니다. 사실 현종은 당나라 황제들 가운데 가장 많은 황후와 비빈을 두었던 황제로 중국 역대 풍류 황제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수많은 여인 가운데 현종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여인이 바로 양귀비입니다. 현종은 온천을 좋아하는 양귀비를 위해 화천궁이라는 별궁을 짓고 제2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현종은 매년 음력 10월이 되면 양귀비와 함께 이곳에 와서 머물다가 이듬해 2월이나 4월에 장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양귀비가 항상 부드럽고 매끄러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온천입니다. 겨울 동안 양귀비는 매일 43도씨의 온천수가 120톤씩 샘솟는 화청지에서 온천을 즐겼습니다. 현종이 온천을 했던 연화탕과 양귀비가 온천을 했던 해당탕, 두 사람의 처소 비상전, 그리고 당나라를 건국한 태종 이세민이 사용했던 성진탕이 보존돼 있습니다. 온천탕 옆에 가운을 벗고 온천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을 형상화한 양귀비 동상이 방문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한때 이 동상을 어루만지며 기념사진 찍는 게 유행이었는데 지금은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현종은 양귀비가 목욕을 마친 후 새하얗고 부드러운 피부와 검은 머릿결을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중국 역사상 둘도 없는 태평성세를 구가해온 당나라가 멸망한 원인 중 하나는 현종이 양귀비의 눈이 멀어 정치에 소홀해져서라고 하죠. 실제로 역사서의 현종은 중년 시절까지 공정한 조세 제도를 마련하고 변경지역의 질서 유지에 힘썼던 훌륭한 통치자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나 50살이 넘어 양귀비와 사랑에 빠진 뒤 양귀비의 친인척들이 온갖 특권을 누리게 하면서 당나라는 내리막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양귀비가 신임한 돌궐개 장군 안녹산이 막강한 군대를 갖게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775년 안녹산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조정에 반란을 일으켰고 현종과 양귀비는 안녹산을 피해 시안을 떠나야 했습니다. 스촨으로 피난을 가던 중 호위병들이 현종에게 반란을 일으켜 양귀비의 처형을 요구했고 결국 현종은 양귀비를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시인 백거이가 쓴 장안가에는 당시 현종이 느꼈을 심정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매일 저녁 화청지에서 장안가 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중국인들에게 화청지는 현종과 양귀비의 로맨스 무대이자 1936년 발생한 시안사변의 무대로 유명합니다. 시안사변의 배경은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농민들은 국민당 통치 아래 심각한 빈곤 상태에 놓였습니다. 비료로 사용한 분뇨에서 기생충이 증식하여 농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생충이 맨발로 논을 걸어다니는 농민들 피부 속으로 파고들어 증식하면서 병을 일으켰으나 의료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홍수와 가뭄, 기근 등의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중국을 침략한 일본은 무서운 속도로 동북 만주 지역을 점령해 갔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당 정부를 이끄는 장제스는 자기 세력 결집에만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가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할수록 공산당을 지지하는 농민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습니다. 마침내 동북 지역 점령에 성공한 일본은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앞세워 만주국이라는 그의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장제스는 일본과 싸우기 전에 먼저 공산당부터 토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공산당은 시안에서 북쪽으로 300km 떨어진 예난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1936년 장제스는 공산당 토벌을 위해 시안으로 날아왔습니다.
시안에는 일찍이 동북 지역의 군벌 가문으로 유명한 장쉐량 총사령관이 있었습니다. 장제스는 그에게 공산당의 근거지를 공격하라고 재촉하고 자신이 직접 공산당과의 전투를 지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쉐량은 일본이 고향 동북 지역을 점령한 상황에서 중국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장쉐량은 국민당과 공산당이 내전을 종식하고 일본에 공동 대항할 것을 주장하며 장제스를 화청지에 감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안사변입니다. 시안사변을 계기로 국민당과 공산당은 국공합작에 대한 협상을 벌였고 장제스는 마지못해 합작에 동의하고 화청지에 감금된 지 2주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시안사변을 계기로 이듬해 국공합작의 길이 열리면서 공산당의 입지는 더욱더 확대되었습니다. 화청지에는 장제스가 감금되었던 방과 국공합작 협상을 벌였던 테이블이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시안사변 후 장쉐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국민당 소속이면서 서한사변을 주도했던 죄로 장쉐량은 총사령관으로서의 지휘권을 박탈당하고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49년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으로 철수할 때 데려간 그는 타이완에서 44년 동안 가택연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쉐량을 바라보는 시각은 타이완과 중국의 입장이 사뭇 다릅니다. 국민당에게는 반역자로, 중국에서는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지금까지 뚱딴지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